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정말 중요한 중동 소식을 하나 전파하겠습니다. 계속 헤즈볼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나라가 있죠. 레바논이 있습니다. 자, 레바논 정부 자체가 헤즈볼라랑 동일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헤즈볼라는 엄밀히 레바논 내의 무장 정파입니다. 레바논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남부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세력이긴 한데, 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 2년 이상 공백이었던 레바논 대통령 공석이었죠. 네, 그것을 권한대행이 해야 하는데 이제는 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것도 배경이 좀 있겠죠. 그 정세도 관련이 있고요. 네, 그런 것까지 뭐 인물적인 부분이랑 레바논의 국내외 정세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24의 영어 기사를 한글로 좀 번역 요약하였습니다. 1월 9일자 기사고요. 지난 목요일 레바논 육군 참모총장 조셉 아온이란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전에 대통령은요, 미셸 아온인데 서로 두 인물은 관련이 그렇게 친척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네, 아온인 이름만 같은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 대통령 선출되었고요. 의회 투표 2차에서 최종 선출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모양인가 봅니다. 현재 불안정한 휴전을 유지하고 국가를 대정 붕괴에서 벗어나게 할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려면요. 정치적으로 최대한 편향성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여기 레바논 정치 그 배경상 특정한 지역의 종교와 민족 분포가 딱 뚜렷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종교에만 뭔가 치우쳐 있는 그런 정치가라면 이 국가에 대한 이 재정 문제 해결, 뭐 국가의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휴전을 유지하려면 불안정하다고 하지만은 결국 휴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겠죠. 사실상 헤즈볼라의 공격이 지금 레바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갈등을 많이 고조시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어디까지 통할 수 있냐?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인 것까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2022년 10월, 2년 조금 넘었죠. 미셸 아온이란 마지막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계속 대행을 찾지 못하고 계속 대통령을 계속 선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었죠. 네, 그랬다가 대체 적임자가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2년 이상의 그 시기에 계속 대통령 선출을 하려고 하다가 헤즈볼라, 특히 그 레바논에서 시아파를 대표하는 이슬람 시아파를 대표하는 무장 정파죠. 네, 그들과 나머지 기독교랑 이슬람 순니파 세력과의 그 어떤 갈등이 많고 긴장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 선출 시도가 12번이나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 dozens of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A dozen. 그러니까 12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했다. 결국 실패로 들어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것 때문에 계속 대통령 선출이 잘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대자들은 시아파 단체가 그 시아파 자신들이 선호한 후보를 강요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죠. 아무래도 조셉 그 아운이라는 인물 자체가 시아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게다가 시아파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더라도 시아파 단체가 좋아할 수 있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대통령은 롬파 기독교에서만 뽑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지만은 시아파가 친하게 지내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시아파 단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기독교 출신 대통령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세바오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맥락으로 현재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 어떤 배경이 있었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통령 선출되기 전에 어떤 뭐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성향이 어떤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말수가 적다고 합니다. 무게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레바논 전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이 아닌가.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미국과 사우디의 지지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성실성까지 지니고 있다. 이거 뉴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외교 관계에서도 방향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국내적인 정치적 그 평판도 어떤 건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개인의 성향도 어떤지 좀 파악해 주는 것 같은데요. 뭐 좋은 말 하는 걸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팩트를 근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작년에 특히 좀 많이 격화가 되었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을 할 때 레바논 정규군이 사실 개입을 별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레바논 정규군을 따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개입을 하거나 어떻게 좀 가담할 수 있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이드라인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요. 어차피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레바논 민간인, 레바논 군인의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시도에서는 국민들이 조금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편에도 그렇게 심하게 끼어들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종파 분열이 만연한 레바논. 역사적으로 뭐 이미 레바논 오스만 제국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지역에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종파 종교가 분포한 지 오래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오스만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종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계속해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종교가 분포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에 폭넓은 존경을 받고 있다. 약간의 레바논 발전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 11월 이스라엘 헤즈볼라 충돌에 관한 거죠. 미국과 프랑스가 중재한 60일간의 휴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레바논군이 사실 크게 힘이 많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레바논 국내 세력으로서 좀 바삐 움직이고 뭔가 이 나라들하고 접촉을 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 말고요. 그 레바논 시리아가 또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경 산악 지역에 이슬람 국가 세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들을 몰아내는데도 뭔가 역할을 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명성을 이미 얻은 적이 있다라고 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운 대통령, 새로 당선된 대통령 말고도 헤즈볼라가 밀고 있었던 후보 술레이만 프랑시에라는 인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헤즈볼라 중심의 시아파 세력이랑 그 나머지 순니파와 기독교 세력들이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렇게 당선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플러스에서 2017년부터 미국이 지원하는 레바논 군대 사령관을 지냈다. 레바논 군대를 계속 미국이 좀 짧진 않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속을 해왔습니다. 지원을. 이 관련의 영상도 제가 카드 띄울 테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 기준으로서도 헤즈볼라의 어떤 군사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동 정책에 우호적이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레바논군을 조금씩 지원해 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 또 헤즈볼라 영향의 억제. 결국 헤즈볼라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죠. 이렇게 이란 중심의 시아파라인 세력. 네, 거기에 또 배후에 헤즈볼라 후티 반군 또 더 나가서 러시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세력들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일환으로 레바논 군대를 또 지원하는데 거기에 이 새로 당선된 대통령도 있었다.
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바논에 기독교가 있는데요. 주로 마론파라는 기독교입니다. 아무튼 그 기독교 공동체 출신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레바논 정치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자세하게 카드 한번 더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마론파 기독교에서만 뽑힐 수 있고요. 레바논 총리는 수니파 무슬림만 될 수 있고요. 레바논 국회의장은 시아파 무슬림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1990년 초반이죠. 그때에 레바논 내전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그들끼리 레바논에서 맺은 협약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한 결과 내용이 이런 겁니다. 현재 종파 분열, 종파의 다양성 때문에 뭐 한 파만 더 밀어주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으니까요. 다시는 이런 내전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각 종파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존중해 주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좀 간단한 코멘트만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일단 레바논도 역시 새 정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어떤 특정한 종파의 눈치를 많이 보기보다는 물론 정치 초보긴 하죠. 군인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은 어떤 종교에 편향하지 않고 최대한 좀 두루두루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냐 싶기도 하고 플러스 이전보다 더 이 미국과 서방 세력에 대한 조금 더 우호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이 좀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성향 분석 때문입니다. 말수가 적고 레바논 전계에서 두루두루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사우디는 또 중동 내에서 순니파의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이란과의 친밀감보다는 사우디로 좀 가겠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워딩인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성실성이 있고 또 마룬파 기독교 출신이고 상대적으로 정치 편향성, 눈치를 덜 본다는 겁니다. 어떤 종파나 지역 파벌한테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낫지 않을까라는 그 조심스러운 분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레바논의 고질적인 종교적인 다양성 때문에 일어나는 종교 정치적 분열 그리고 만성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 경제 위기를 타개할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주목되는 국내적인 부분이 있고요. 플러스 이거는 사실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에서 국내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넘는 시기 동안 대통령 선출을 하려고 했는데 헤즈볼라 중심의 그 시아파 세력과 그 나머지 이슬람 순니파와 기독교 세력들 간에 갈등이 심했다고 하죠. 그걸로 계속 대통령 선거가 잘 안 됐는데 물론 이번에도 헤즈볼라 선호하는 후보가 출마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뭔가 헤즈볼라 시아파하고 좀 거리를 좀 두는 약간의 거리가 더 생겨 있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배경은 충분하죠. 작년 가을부터 해서 뭐 헤즈볼라 수장이 그 기존의 하산 나스랄라도 그렇고 그 다음 수장도 그렇고 다 사망을 했죠. 그리고 뭐 페이자라든지 워키토키 통신 마비 다 폭발하고요. 뭐 여러 가지 헤즈볼라의 입지라든지 군 세력의 약화가 많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플러스에서 봐야 될 건 헤즈볼라의 영향력 약화도 있을 뿐더러 이란 중심의 중동 내 시아라인 입지 약화도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사우디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란하고 물론 국교는 맺었지만은 계속해서 알력을 두고 있는 사이는 맞거든요.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영내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사우디에 접근한다는 것은 이란하고 거리를 둘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산하에 있는
약해진 헤즈볼라하고도 거리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최근에 시리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권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그들과 연계하는 헤즈볼라, 이렇게 지금 라인이 있었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란과 헤즈볼라와 좀 척을 두는 반군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시리아가요.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이쪽에 기존에는 나름대로 시아 라인이 좀 강했던 지역이죠. 그런 것들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같이 큰 넓은 관점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얘기를 같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미국에 또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곧 정권을 잡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하고도 좀 맞물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레바논, 여튼 간에 무엇보다 2년 넘는 기간 동안 공백 끝에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무튼 새 리더가 생긴 거죠. 일단 국내에 정치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타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정세에 좀 불안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한 요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스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아디오스.